저는 서울 가양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만종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요. 사실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장소, 또 하는 말을 바꿔야지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놀 생각하지 짜투리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기립박수도 하고 막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홈쇼핑에서도 본 적도 없고 누군가 막 그런 받는 저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어떤 내용 또 어떤 것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인지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큰 기회였듯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직은 이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코오롱에 있다가 좀 더 안정적인 회사 이제 농심이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선순위 두는 게 뭐였냐면 일을 좀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일을 많이 하면은 미래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하는 거 아닐까? 노후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12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간씩 근무를 직장 생활 하려면요, 여러분 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좀 바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짝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이 기업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또 이 팀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윤곽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충 하면 잘 몰라요. 이게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점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빠른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엄청 빠르고 싶은데 안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보니까 딱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회사 생활을 통해가지고 먹고는 살겠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이렇게 위로가 되게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에 굉장히 큰일이 닥쳤어요. 아버지께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상으로 보면은 스스로 사표를 내셨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기업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입장이 딱 돼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회사 입장이 딱 돼 보니까 또 오래된 사람들은 나가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감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또 책임감이 가셨냐면은 아침 7시 이후에 일어나시는 것을 별로 못 봤고 새벽 1시 전에 주무시는 거를 제 평생에 걸쳐서 몇 번 뵌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학생 때도 야 어른이 되면 다 저렇게 사나? 나도 저렇게 어른 되면 저렇게 잘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셔가지고 일단은 평일에 안 아프세요. 이렇게 아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아프세요. 일요일날. 그리고 좀 많이 아파야 된다 그러면 명절에 몰아서 아프셨어요. 이렇게 막 링겔 이렇게 꼽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기회에 좀 쉬시면서 후일을 도모하면 되지 건강을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름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자녀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당하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연배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당하신 아버지께서는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바깥 치료를 안 하세요. 이게 한국 남자들은 자존심 빼면 쓰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못 드시던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강이 더 나빠지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무기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어요. 내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제가 선택한 거는 뭐였냐면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죄송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같으면은 아미를 배워가지고 안 그럴 텐데 그때 당시 또 습기도 없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 있잖아요.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그런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인사하고 갔다가 인사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죄송하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좀 말도 못했어요, 제가. 예, 또 아버지도 면목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인사만 받고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답답하니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냥 더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어딘가에 이렇게 확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집중하는 순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내가 또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좀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답답해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저만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한테만 들리는 소리가 뭐였냐면 마음의 소리인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바쁘면은 안 들렸다가 이제 좀 생각하면 들리고 또 바쁘면 안 들리고 또 밤늦게는 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도구가 없잖아요. 뭐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아내의 친구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우리 형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면 알아보시고 좋지 않으면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한테 찾아오는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소개해 주신 제 아내의 친구는 평생에 걸쳐서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30분밖에 안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제 아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아내의 친구의 형부 되는 사람은 당시에 종군당의 연구원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고 그분은 이과 출신이니까 저하고 연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초청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야 이게 스카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스카웃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 인생이 필레나 보다. 그래 막 내 인생에 죽으면서 볕들 날이 있나 보다. 막 그러면서 쨍하고 해뜰 날 막 그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사업 설명을 엄청 기대에 부풀어서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회사 끝나고 나가지고 막 시간 쪼개가지고 저녁에 사업 설명 들으러 딱 가보니까 해 안 뜨겠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왜냐면 엄청 기대가 너무 컸는데 기대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카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낚였다 싶더라고요, 이게. 이게 낚였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막 손등에 딱 구디약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거즈로 딱 닦아내더라고요. 뭐 에로시란 세제를 딱 넣더니 딱 잠그더니 세탁기에 원리래요. 뭐 물가 30%, 뭐 마찰력이 70%막 그러더니 딱 뿌리더니 딱 짠 하니까요. 때가 쫙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야, 때 잘 빠진다.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딱 빼는 순간에 나보고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여러분이 봐도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기진 않았죠. 뭐 그렇다고 뭐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당시에 이렇게 거부했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돈 없고 시간 없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민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딱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나빴지만 또 제가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나 또 두 분,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팍 뿌리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듣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한 몇 개 사주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몇 개 한번 들어주고, 한번 팔아주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끝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쫙 들어보니까 솔직히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처음의 내용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직장 생활 하면서
파타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제품이 되게 좋은데 써보고 좋으면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품을 쓰는 사람이나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추가 수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걸 2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월급의 2~3배, 많게는 7, 8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설명하시는 그 분이 40대 중반분이었는데 본인 연봉이 아미를 통해 가지고 한 3,500, 4,000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한 개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이게 남의 거잖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결론은 내야 되잖아요. 한 번 들어도. 여러분, 오늘 저 처음 뵙는 분 있죠?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 판단해요, 안 해요? 4초가 되기 전에 판단하잖아요, 첫인상. 아이씨, 내 타입 아니네. 막 그래서 판단하잖아요. 뭐 저렇게 생겼어. 미장원에서 왔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메이도 제가 그렇게 판단을 확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판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팔아줘야지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중하게 다시 한번 끝내야겠다. 이제 확신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보통 이게 반일가면 어때요? 실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얼떨결에 따라왔어요. 오늘 혹시 얼떨결에 오신 분? 밥 맛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엄청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온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얼떨결에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소개하는 거고 곧 결혼할 남자친구가 듣는 거니까 자기 인생하고도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오면 좋은 게 뭐냐면 의심이 없어요, 원래. 예, 놀러 왔으니까. 어차피 큰 기대하고 온 거 아니고 초청은 저를 한 거고 본인은 끼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듣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듣더니 끝나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자기 사업 해야겠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결혼 잘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의사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남의 장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요 멘트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 아내도 저처럼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의사결정을 확 내려버리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래? 딱 그랬더니 첫 번째 들어보니까 나쁜 거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디하게 떼 빼는 모습 보더니요. 사명감에 불타더라고요. 이거 혼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 갖다 줘야 되고 올케 언니 갖다 줘야 되고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자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원래 여러분 한 번 듣고 자신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더니 한 번 듣고선 자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언니 오빠 부모님이 6에다가 8에다가 또 친구들 하면은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 하면서 끝나고 나서 짜투리 시간을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들어오면은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키 빼고는 다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특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막내들이 좀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철 들었네. 제가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막내는 나이가 50이 돼도 막내예요. 막내야 이렇게 불러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성격이 무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성격.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차를 이렇게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딱 봤는데 신용카드가 차에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한 3일 전에 얘기했거든. 카드 한 장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끝낸 거야. 보통은 다른 사람은 그걸 계속 찾거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안 찾아요. 발 달려가지고 스스로 나오는지 알아. 그럼 대체로 10개 중에 9개는 다 내가 찾아. 그러니까 걱정을 전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격. 그 다음에 옷을 사는데 왜 맨날 같은 옷만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옷은 또 계속 없대. 심지어는 이렇게 드라이클린을 했는데 한 계절을 넘어가 버려. 그리고 놀랍게 각종 주머니에서 다 돈이 나와. 그래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격이 좋으니까 쓰기도 잘 쓴다는 얘기예요. 크게 모으고 챙기고 뒤에 숨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난 좀 숨겼으면 좋겠어. 너무 다 드러내가지고 난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장남이라서. 그런데 자기가 20~30만 원
3, 40만 원 들어 양가 부모님이 용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양가 부모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친정엄마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딸 낳아야 된다는 거. 이게 아들로 하나도 소용없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빨리 알아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다 이렇게 집 한 칸씩 마련해서 먹고는 살아요. 뭐 남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막내가 부모님을 신경 쓸까가 제가 이제 좀 그때 당시에 신기했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 자녀가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했는데 집 한 칸씩 마련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부모님 2분이 경제적으로 은퇴하셔서 본인하고 이렇게 셋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걸 가만히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6남매 키우느라고 수고했는데 결론은 돈 주는 거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 주는지 일단은 장모님이 재우르셔가지고 여기다 본드를 확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냐, 이렇게 매달 주는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없는 것 같대. 뭐 이렇게 5월 5일 날, 5월 8일 날, 아니면은 명절 때, 생신 때, 뭐 여름 휴가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뭐 지나는 길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5만 원도 좋고, 10만 원 좋고, 20만 원 좋고, 30만 원 좋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생활하는 것 같다는. 우리 엄마가 너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나한테 찍혔대.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찍혔대. 하도 속삭여가지고. 그래서 엄마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특하잖아요, 일단은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막 쿨하게 아주 얘기했어요. 해봐! 딱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 한 집안에서 둘째나 셋째나 막내들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막내들 같은 경우는요, 한번 하겠다고 결정 내리면 아버지는 고사하고 할아버지도 못 말려요. 완전 똥꼬집 있어요. 근데 막내들이 또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려치기도 빨리 때려쳐요. 그냥 싸우지 말고 내버려 두면 돼요. 막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다 관둬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제 아내가 성격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항상 긍정적이에요. 예, 보면은.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 이제 당시에 뭐라면 자기가 아시아의 물개가 뭔지 보여주겠대요. 그러더니 수영장을 끊더라고. 한겨울에. 여러분 한겨울에 수영장 다녀보셨어요? 일단 옷 벗는 것부터 시험에 들어요. 엄청 춥거든 이게 막 벌벌 떨면서. 그리고 이게 물이 이게 안 차가운데 사실 이렇게 막 차가울 것 같아요. 이렇게 발 담그는 것도 어려요 이게 처음에. 근데 또 뭐라 그래, 아시아의 물개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라 그랬지. 근데 아직도 안 떠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 피아노를 치겠다는 거야. 20대 후반에 다 늙어가지고 손가락 다 굳었는데 내가 보니까 음치의 박치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피아노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 그걸 생으로 배워서 한번 봉사를 하겠다는 거야. 또 의욕이 기특하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또 비전 제시를 또 하네. 그랜드 피아노에다가 당신을 세워두고 연주하는 걸 생각해보래. 이야, 이게 너무 멋있잖아. 아직도 못 듣고 있어요. 왜? 결국은 딸한테 들었네요, 딸한테. 딸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되게 의욕은 있는데, 못하는 건 없는데, 오래 하는 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당시에 봤더니,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아내가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에는 못다한 공부한다고 또 학교를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봉사했어요. 그럼 월요일 날 쉬어야 돼. 안 그러면 막 일주일이 힘들어.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저녁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야, 제가요, 사업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전공은 그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워 들은 건 제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할 것 하면서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지고 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거는 알바 정도나 약간의 추가 수입이나 일시적인 소득이지 근본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관둘 건데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해봐! 딱 그랬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OM을 나가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3번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평균 한 2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미팅을 저랑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저랑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 가가지고. 그러더니,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하더니, 3개월을 나가더라고요. 3개월. 그래서 제가 조금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제 아내가 이 사업을 오래 하면은 3개월. 빨리 그만두면은 15일 생각했어요. 15일. 15일 만에 관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관둬야 되는데 안 관두니까.
그러더니 한 번 이런 세미나 갔다 오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를 팍 째려보더니 변화하지 않는 자, 그는 죽은 자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은 되게 더러워요. 그러더니 한 번은 또 세제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제를 딱 얘기하더니 남들 다 보는 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제에 뒤에 있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그래서 세제 뒤를 딱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반품이 되더라고요. 반품이. 그 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좀 이렇게 논리에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싸움을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들었고 제안은 3개월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한 번 듣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꾸준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30만 원 버는 사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대. 세일즈인 줄 알았대.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를 이 미팅에 다시 나오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 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때문에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남자 여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내가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알아챈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고맙더라고. 그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사업 설명 한 번 듣고 본 걸요. 저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 아내가 좀 머리가 저보다 좋긴 해요. 하지만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이랑 똑같아가지고 펼치면 작동을 하는 거고 펼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랠리를 보시고 앞에 또 리더분들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고 하면서 마음문이 열려서 들으면요. 남들 안 들리는 걸 듣게 되고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갈 때마다 마음문이 이렇게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 사업이구나. 이래서 광고를 안 하는구나. 이래서 이름이, 여러분 SA8 이래요. 그쵸? 여러분, 대구는 진짜 웃겨요. 48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걸 하는데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제 이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용기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세제 용기가 왜 네모 반듯해? 다 동그란데? 별게 다 10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문이 안 열리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게 국제 사업도 되나? 이래서 광고를 안 하는구나. 유통마진이나 광고마진 이래서 나한테 주네. 수익 구조가 이렇게 합리적이네. 이걸 마음문이 열리면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언제 첫 번째 결단을 했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게 없네. 안 하면 나만 손해보겠네. 꾸준히 계속하면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걸 왜 하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제 아내도 미혼이고 저도 미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중계동에 살았고 제 아내는 당시에 가양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차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뚜벅이로 하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게 사업하는데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뭐냐면 결혼을 빨리 하자. 원래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결혼할 마음이 없었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일찍이 어머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제가 또 얼굴이 면식이 있는데 뻔뻔하게 괜찮아 우리 집 그러면서 또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상태도 아니야 우리 집 보니까 그러면은 또 서둘러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바꿔봐야겠다. 아버지를 내가 좀 한번 잘 모셔봐야겠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좀 서둘러가지고 조그만 옷가게라도 하나 내드려야겠다는 게 제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이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되게 빨리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지난 4월 달에 왜 남동체육관에서 있었던 컨벤션 보셨죠? 그쵸? 저도 그 한국아메이가 주최하는 그 컨벤션을 본 거예요. 그 컨벤션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섰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무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얼만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무대에 서야겠다. 나도 한번 서서 누군가한테 내 인생도 바꾸지만 누군가한테 좀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대단히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쓰는 거 바깥 쓰는 거고, 시간은 가는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사람들은 뭔가 찾고 있고, 다만 그거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컨벤션을 통해서 제가 그 마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딱 봤더니 갑자기 결정하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아무리 너가 부모님이 없지만 그렇게 네 맘대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아버지의 형제들 되시는 저한테는 이제 고모나 삼촌들이 되시는 거죠. 작은 아버지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딱 암에 좀 꽂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진짜 없이 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한 번도 안 참석했어요. 우리 그룹에 세미나가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좀 세미나를 좀 참석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식을 세미나를 좀 피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당시에 12월 달이었는데 일부러 결혼도 12월 달에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12월 달이 다 싸요. 대체로 다. 혼수고 뭐고 다 싸, 집도 다 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인데 2일이 있었고 9일이 있었고 16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16일 날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2일 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석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면 되니까. 왜 한 번도 안 참석했으니까 사업할 사람이 세미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미나를 해야지만 네트워크가 커지고 제대로 된 자산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딱 했는데 이제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세미나가 16일인데 갑자기 2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2일이었는데 진짜 이제 어른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16일로 갔어요. 왜냐면 제가 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암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암회 하려고. 근데 그 핑계도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지 뭐. 그래서 확 옮겨버렸어요. 예. 근데, 12일 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미안하대요. 그래서 또 연락 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16일 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얼른 갔어요. 왜 9일로.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2일로 다시 간 거지. 첫째 주로. 예.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미안하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온 거야. 갑자기 세미나 날짜가 2일로 딱 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옮기려고 했더니 16일 날 제 교회 후배가 날짜를 잡아버린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데,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지만 제 아내나 그 여자 후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래도 민폐인 것 같고 세미나랑 겹쳐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신혼여행 안 가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안 가고 세미나 장소로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1박 2일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날 밤을 세미나 장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최고 리더님이 12명이 자는 방을 둘이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원래 이게 1박 2일로 저희가 잤는데 이게 둘이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이왕 할 거면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시간을 잘 버티고 지내면은 보너스가 나와요, 월급이. 하지만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업라인들이 그룹의 문화가 집중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따라했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도 꿈이 있으니까. 나도 꿈이 있으니까. 제 꿈은 뭐였냐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이 어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꿈이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아버지한테 그 가게 하나 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봤더니 펄이 돼야 되더라고요. 펄. 그래서 당시 수입은 한 300만 원 정도가 제가 목표였어요. MD 보너스 대상자. 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난이 싫었어요. 네, 가난하고 싶지 않았어요.
막 성공해야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저는 좀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더 싫은 이유는 가난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은 안 물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그렇다고 원망한 적도 별로 없어요. 다른 걸 물려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로 제 대해서 가난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미나 한 번 더 간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은 큰 차이가 나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제 팔자가 참 좋아요. 예. 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결혼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12월 32일자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9%대 전업했어요. 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왜 이제 결혼하고 했냐면 장인어른이 결혼 전에 전업한다 그러면은 제 아내 안 줄까봐 결혼 안 시킬까봐 이제 결혼하고선 사표를 낸 거예요. 예, 나름 엄청 머리 쓴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왜 전업을 했냐면 제가 12시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정신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체력이 안 되는데 정신력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남들이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SP를 가고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플래티늄을 가고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를 간다라면 저는 쟤를 평가해 봤을 때 저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주변에 넉넉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데 그럼 나는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게 잘은 모르지만 수치를 막 체크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대충 어바웃으로 한 3배는 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미팅 2번 나갈 때 나는 3번, 나는 한 그래도 5일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못 나가니까 그러면 난 좀 전업을 해서 조금 느리지만 좀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전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혹시 아침 7시에 출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보통 한 10시? 이렇게 됐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어떤 상태가 어떠냐면 일주일에 제가 6일 출근했거든요. 6일 중에 한 2-3번은 회사에 어떻게 앉아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왔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앉아있어. 그리고 작업을 해.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직장 매일 아침마다 저는 기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는데 한 칸에 20명이잖아요. 그럼 20명 중에 19명은 자요. 거의 20명이 다 자요. 놀라운 거는 정확하게 자기 내릴 때 다 내려요. 야, 그거 신기하더만, 진짜. 딱 내리고, 탁 내리고 그래. 저는 몇 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잠진 잡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그런데 전업을 빨리 했잖아요. 근데 아침 7시까지 제가 출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침 6시나 5시 반이면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5시 반이면은. 근데 놀랍게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는 뭐냐면 미팅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당시에는 미팅이 11시, 2시, 8시 이렇게 있었어요. 화목, 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제가 하루에 강의를 보통 평균 3개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능 이런 것보다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오문식 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현 사님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명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명단을 적어봤더니요, 다 적었어요.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 다 적었더니 67명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로 알았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회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건데 왜 조그만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만 명인데 막 하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반드시 그게 또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대신에 이제 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심지어는 저한테 노하는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이 좀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사람처럼 생기면 다 감사해. 뭐 갈 데도 없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반품 들어와도 감사해. 왜 다시 설명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은 것 뿐이죠. 그래서 전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15%까지 혼자 했어요. 15%까지 혼자.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15%까지 했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다시 이렇게 9%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 잘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15%까지 갔다가 9%로 떨어졌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냥 결론만 얘기했어요. 다시 하면 돼. 누가 하다가 관뒀는데 다시 하면 돼. 누가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빈 때 그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관둔 사람 중에 한 분은 막 그때 뭐 다른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이상해져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저희는 느린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꾸준히 하니까 저희를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꾸준히 해가지고 그해 3월 1일자로 저희가 SP를 했어요. 3월 1일자로 제가 SP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니까 SP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5월 1일자로 GP를 했어요. 5월 1일자로 GP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말고 그냥 우리 스토리니까. 그래서 5월 1일자로 GP를 하고 나서 야, 이게 또 사업밖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5월 말일자로 아내를 회사를 관두겠어요. 둘이 전업을 한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저도 제 파트너한테도 하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업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냐면 명단이 없으니까 지방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부업을 하면 지방을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달하는 A가 뭐 대구를 못 가,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B가 광주를 못 가,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C가 부산을 못 가,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사업이니까.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보면은 뎁스를 한 거죠. 깊이 이렇게 내려가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제가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개가 독립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겼다가 사실 이제 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IMF예요.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잘한 거는 뭐냐면 우리 그룹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 경제가 막 반토막 나고 막 3분의 1 토막 나고 그런데도 리더분들이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 기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보고 한쪽 리더는 어떤 리더는 사업이 안 되는데 다 하나같이 뭐냐면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요. 진짜 똘똘 뭉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메이는 정직하기 때문에요. 안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걸 아메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경험을 했는데 이제 원래 설상가상이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다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면서 힘든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문제 때문에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 별로 없고요. 내 개인사하고 얽혀가지고 그 다음에 다소의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지 이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은 생각보다 좀 많진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간 되게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저처럼 아메이 전업하잖아요. 시간 남아 돌아요. 여러분 엄청 희생하는 것 같죠? 아메이 나오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근데 아메이만 딱 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돈 받는 게 미안해요. 내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나?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이 오래 유지돼도 되나? 더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떠냐면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을 더 정성껏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진짜.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더 일찍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는데도 책 한 장 더 보려고 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보석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만 대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뭐 3% 6% SP GP니까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더 성장합니다 하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별로 얘기도 안 해요, 파트너들한테. 오히려 파트너가 그런 분도 있어요. 사장님 지금은 안 오셔도 되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룹이 커져가지고. 사장님 뭐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사장님 감사한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 게 없다니까? 처음에 제가 갈 데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갈 데가 없는데 차원이 다른 갈 데가 없는 거야. 알아서 하니까 위임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왜 해야만 되는지, 이 사업을 때문에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경험이 되고 내 노하우가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얼마나 제가 슬픔이 컸냐 하면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상을 안 치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장례를 안 치르고 싶더라니까요. 오면은 상주가 이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을 하고.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을지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룹, 여기 있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룹 분들이 이제 하루 지나고 3일장 하니까 보통 둘째 날에 다 오셨어요. 근데 미팅 다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늦게 오시겠어요. 그 보통 막 11시, 12시, 1시, 2시 막 집안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밤새서 이렇게 있으셨어요. 있으시는데 이제 다 가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배웅을 갔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때문에 사업한 걸 다 하시니까 리더분들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가시는데 김종민 선생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김종민 선생님도 말씀 되게 못 하세요. 저도 못 하지만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진짜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마지막에 딱 갈 때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딱 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미팅에 나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 들렸나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엄청 섭섭하더라고 순간. 아니 아버지가 죽어서 슬퍼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미팅에 나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려보니까 우리 또 절대 긍정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거기서 감사를 꼭 찾으세요. 저는 다이아몬드 된 요인 중에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감사가 제 사업의 경쟁력이에요. 여러 스폰서가 없으시다고요? 전달해 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전 지방에 제가 쫓아가는데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구미도 가고 청주도 가고 다 가는데 청주도 가야죠. 예. 가는데 제가 왜 스폰서가 안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내 사업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온 기회잖아요. 맞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김종규 사장님이 나를 리더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 피도 눈물도 없네? 그게 아니고 나를 리더로 보는구나. 근데 진짜 미팅 가기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좀 쉬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3일장 끝나고 5일 지나고 그다음부터 미팅에 갔어요. 미팅에 간다고 파트너가 늘어나요? PB가 100만 PB씩 올라요? 그런 일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팅을 내가 나가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팅이 날 잡아주는 거예요. 미팅이 내가 가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미팅이 나를 성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미나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미나장이 내 점포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미나장이 내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미나장이 교육장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오는데? 더 나가서 나는 그럼 조금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자격은 없지만.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세상은 못 바꾸지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날 안 닮으면 좋겠는데 스폰서라는 이유 때문에 닮더라고요. 제가 옳은 행동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하고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건 즉시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야죠. 딱 보면 딱 티는 나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난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미팅을 다시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팅에 나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뭘 생각해 봤냐면, 내가 여기서 슬퍼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아메이를 관두는 게 슬퍼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거, 용돈을 조금 더 많이 못 드린다는 거, 나중에 드린다는 이유로 막 그런 것들이 엄청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좀 더 슬퍼하고 또 아버지를 더 기리고 하는 게 과연 아버지를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장에선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입장을 딱 바꿔본 거예요. 아버지 입장이 딱 돼본 거예요. 아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버지 입장이 되니까 성공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입신해서 양명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에 다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그로부터 2년 후에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때문에 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를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혜택을 다 누리고 지금은 우리 애들이 다 누려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럽냐고 그러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가난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하면 좋은 게 철이 빨리 들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딱 상태를 보니까 용돈을 달라고 할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줘야지. 아르바이트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저 신혼여행 완전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경주 힐튼이라고요. 지금 경주에서 쌤이 하나 왔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엄청 길게 갔다 왔어요. 1박 2일. 얼마나 재밌게 갔다 왔는지 아세요? 내려갈 때 싸우고 올라올 때 대판 싸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할 거죠. 제 아내한테 봐서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이후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부터는 여행을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아미를 하잖아요. 왜? 미팅에 나오잖아요. 왜? 시스템들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한 번 더 거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어떠냐면요. 가족여행 다 포함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온 게 한 40여 차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12월 2일 날 했는데 지난 12월 달마다 저희는 어딜 가냐면 리더십 세미나를 가요. 11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신혼여행을 가요. 돈이 없어서 12월 1일 날 결혼한 건데 묘하게 그게 새옹지마라고 인생 역전이 돼서 그때마다 신혼여행을 가고 있어요. 남들은 일부러 작정하고 가는데 작정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에 하와이 갔다 왔고 재작년에 발리 갔다 왔고 계속 가요. 내년에 두바이 또 가야 되고.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원하는 삶은 있는가? 거기를 향해서 지금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결정됐다면 속도죠.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집중이에요. 집중하기가 과거보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5월달 같은 경우는 놀 날도 많고요. 쓸 돈도 많고요. 하죠. 하지만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죠. 혼자 안 되십니까? 미팅에 나오십시오. 혼자 안 됩니까? 스폰서랑 같이 하세요. 혼자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생길 파트너를 상상하면서 책임감을 키우세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는 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가 리더분들의 세미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라면 세미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저 무대에 뉴핀을 올라가면 난 어떤 스피치를 할 거야? 여러분 그걸 상상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잊지 못할 여행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로마에 같이 간 거예요. 애들이랑. 승주랑 같이 로마에 같이 간 거고요. 작년에 호주 시드니를 간 거예요. 이렇게 치역에 되게 남는데 여러분 시드니 많이 가보셨죠? 저는 경주 힐튼 갔다 온 사람이라서 많이 못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메이 덕택에 그 호주도 이제 되게 자주 가는 지역이 됐는데 이번에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이제 시드니를 갔어요. 시드니를 가면 보통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 찍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봐요. 혹시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좋으시겠다. 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페라 듣는데 진짜 로얄석에 쫙 자리를 잡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이드 생활을 15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을 자기가 모시는데 그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자기는 처음 경험했대요. 여기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룰을 지켜야지 그렇게 패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 봤대요. 도대체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자기가 경이롭대요. 그러면서 저희도 오페라가 뭐지?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문외한이니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페라를 이탈리아로 하더만요. 이태리어로 해요. 두 번째 자막은 영어로 나와요. 오른쪽엔 또 독일인 아저씨가 왔는데 막 말을 걸어요. 막 환장하는 줄 알았네, 진짜. 듣는데요, 오페라를 또 4막까지 가더만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또 밥 먹고 해가지고 왜 또 7시 반, 8시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졸려 죽겠는데, 배는 부른데 졸려 죽겠는데, 진짜. 네? 근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외국인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요. 근데 다음도 가신 분들 한 20조가요, 거의요,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비싼 오페라를 2막이 끝나고 나서 20분을 쉬어요. 그때가 시험에 드는 시간입니다. 10% 이상이 호텔로 갔어요. 다이아몬드 중에.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죽어도 안 갔을 거예요. 왜?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다이아몬드들은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언젠간 또 오는데 뭐, 가버렸어요. 제가 아메이 정신을 참았어요. 끝까지 다 들었더니,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인공이 죽는데 눈물이 흐르더라. 오페라 처음 듣는데. 여러분, 아메이가 처음 해보면 내가 잘 몰라요. 하지만 깊이를 알아요. 제가 그 이후로 오페라를 가끔씩 들어요. 이렇게 뭔가 맛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 3시간 버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환송만찬 할 때는요, 어디로 갔냐면, 저희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요, 섬으로 돼 있는 레스토랑, 단독 레스토랑이 있는데, 12월 31일 날 한 끼 식사가 400만원짜리예요. 40만원짜리도 안 먹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굶어가지고 되게 잘 참아요. 밥 때문에 뭐 꼭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니까 먹은 거예요. 거기를 통째로 빌렸어요. 아메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통째로 빌렸는데요. 오페라를 또 들었어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한 3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그놈 오페라를 또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행을 저희가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사랑하는 장모님이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인가요? 재작년 2월 달에, 재작년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네. 2월 달에 영국에 한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다 데리고 영국을 갔어요. 영국을 이제 친구가 그 자녀 축구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8박 9일 정도 있다가 왔던 것 같아요. 딱 왔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한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할 얘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D타입이거든요. 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제가 딱 5초 생각했어요. 보내줄게. 제 딸은 영국에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용돈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구 못했어요. 아버지는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라이프스타일이 쩔어요. 그래서 걔가 부러워요. 이탈리아 로마를 저는 한국에서 왔고 걔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보냈고요. 지난 1월 달에 몇 달 전이죠? 영국에서 또 왔습니다. 삿포로에. 또 갔어요. 좀 있으면 또 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사실은 영국을 제가 굳이 안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메 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영국에서 공부한다고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후원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난데 자기 꿈이라니까 보내주는 거죠. 꿈이라고 하니까 보내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미안했는지 아빠 내가 미팅을 열심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라는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지만 옳은 방향으로 살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성장하고 싶으시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다음 목표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과거에 해낸 거 말고요. 제가 다음도 해낸 것은 과거에 해낸 거죠. 다음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성장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장이 모아지면 성공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 성공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장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꿈이 하나씩 믿음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걸 해내시는 분들 되길 꼭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견인당해 보신 적 있죠? 차 견인당하면 어때요? 세상이 기분 나쁘잖아요. 세상에 재수없고 내가 무슨 조상이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에 여러분들이 견인당하셔야 돼요. 꿈을 끌고 가지 마시고 꿈에 견인당하는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금방 일어날 겁니다. 거절을 금방 이겨낼 겁니다. 내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와이에서, 삿포로에서, 두바이에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꼭 뵙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